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어제 베이징에서 막을 내린 미중 정상회담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연준의 수장이었던 제롬 파월 의장이 8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습니다. 한국은 일본 총리의 안동 방문 소식과 함께 로봇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화제인데요.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경제 흐름,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마치 19세기 제국들의 그레이트 게임과 21세기 첨단 기술 전쟁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파월의 퇴장부터 양자 컴퓨터의 진화까지 역사는 늘 새로운 기술과 강력한 인물이 만날 때 요동치곤 했죠. 오늘도 그 이면에 숨겨진 맥락을 역사적 통찰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미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로 임기를 마쳤다는 소식이 크군요. 네, 파월 의장의 8년은 그야말로 인플레이션과의 사투였습니다. 2023년 기준금리를 20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렸던 그의 행보는 1970년대 고금리로 물가를 잡았던 폴 볼커를 연상시킵니다. 이제 시장은 후임으로 유력한 케빈 어시가 어떤 트럼프표 금융정책을 펼칠지 숨을 죽이고 있죠.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를 저울질하며 시 주석을 압박하는 모습은 19세기 비스마르크의 세력 균형 외교가 21세기 반도체 패권과 결합된 형국입니다. 국경에서의 석방제로 달성이나 초과근무 규정 복원 같은 내부 정책들도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의 산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해 대규모 무기 및 농산물 구매라는 환상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기술력 과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공개한 양자 컴퓨터 지우장 4.0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 미국의 기술 봉쇄에 대한 무력 시위에 가깝습니다. 과거 중국이 화약을 발명해 세계의 질서를 바꿨듯 이제는 양자 컴퓨팅으로 디지털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심이죠. 재미있는 건 보잉 항공기 200대를 사주면서도 정작 첨단 반도체 규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밀려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19세기 청나라가 서구의 물품은 받아들이되 핵심 제도는 지키려 했던 중체서용의 현대판 버전처럼 보입니다. 실리는 챙기되 기술 경쟁의 주도권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음 주 경북 안동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국 정상의 고향을 상호 방문하는 것은 한일 관계사에서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는 16세기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하며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신유, 정신의 현대적 재해석이라 볼 수 있죠. 다만 국내 정치 상황은 대조적입니다. 22대 국회 가결률이 7.5%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18세기 폴란드 귀족 의회인 세임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이 무산되던 리베룸 베토의 비효율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국가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역사적 경고등입니다. 경제 지표는 상당히 출렁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1,500원을 넘나들고 코스피도 급등락을 반복했는데요. 그 와중에 로봇 관련주들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네, 환율 1,500원은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트라우마를 자극하지만 지금은 기초 체력이 다릅니다. 특히 두산 로보틱스와 LG전자가 보여주는 피지컬 AI 열풍은 한국 경제의 체질이 제조업에서 지능형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엔비디아가 로봇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우리 기업들이 즉각 반응하는 모습은 과거 1980년대 우리가 반도체라는 미지의 영역에 뛰어들었던 과감한 승부수를 떠올리게 하죠. 재미 아닌 과학자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역시 6070년대 해외 박사들을 불러들여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던 인재경영의 21세기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국가정보국 설치 법안을 두고 뜨겁습니다. 안보 강화라는 명분과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네요. 일본의 국가정보국 설치 시도는 전후 평화 헌법 체제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정보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는 1940년대 미국의 CIA 창설이나 과거 메이지 유신 시절에 근대적 정보망 구축과 결을 같이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AI 클로드 미토스와의 협력 논의가 흥미로운데 이는 일본이 과거 소니와 파나소닉으로 세계 가전시장을 지배했던 영광을 AI 시대에 재현하려는 포석입니다.
하지만 어제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진도 5약의 지진처럼 일본은 늘 자연재해라는 숙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기술과 안보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란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거액의 암살 보상금까지 언급되었군요. 이란의 이런 강경한 태도는 11세기 중동의 비밀 결사였던 아사신의 위협 정치를 연상시킬 만큼 극단적입니다. 특히 5천만 유로의 보상금을 내건 것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최후의 배수진이죠. 하지만 어제는 이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시인 페르도우시에 날리기도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자존심을 시로 지켜냈던 페르도우시처럼 이란은 지금 서구의 압박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경제적 생존을 동시에 지켜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IMF가 경고한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시나리오의 중심에 이란발 리스크가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러시아는 경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1분기 GDP가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네요.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2.2%라는 최저 실업률과 기술 자립을 강조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죠. 이는 마치 과거 냉전 시대 소연방이 외부와 단절된 채 내부 자원만으로 성체 경제를 구축했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특히 800명의 젊은 연구자들에게 거액의 장학금을 주며 AI와 로봇공학에 집중하는 것은 서구의 소프트웨어 없이도 살아남겠다는 강한 자강 의지의 표현입니다. 포로 시신 교환 같은 인도적 조치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러시아 산업 디지털 전시회를 통해 기술적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신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키어 스타머 총리의 리더십 위기와 함께 이민 및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스타머 총리의 위기는 1970년대 불만의 겨울 당시 노동당이 겪었던 내부 분열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지율 하락을 타개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강력한 통제입니다. 난민의 추방을 가속화하는 이민법 개정과 에너지 독립법안은 대영 제국의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몸부림이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을 조사하며 기술 주권을 챙기려는 모습은 과거 영국이 해상무역 독점권을 두고 네덜란드와 싸웠던 항해법 시절의 보호주의적 기조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생활비 급등에 신음하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신건강 예방 전략까지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영국의 내부 상황이 복잡하다는 증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며 전쟁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대규모 드론 지원 소식도 들어왔네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발표한 60억 유로 규모의 드론 지원은 현대전의 양상이 인력에서 기계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상징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차가 처음 등장해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던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정밀 타격하며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있죠.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우크라이나 예술가들이 군복을 전시하며 여전히 즐겁다는 역설적인 주제로 전시를 연 것은 전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정신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미래 배터리 소재의 공급처로 주목받는 점은 우크라이나의 재건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남미의 볼리비아 소식입니다. 경제 위기로 인한 전국적인 총파업과 시위가 격화되고 있군요. 볼리비아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자원의 저주와 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결합입니다. 과거 세계 최대의 은광이었던 포토시의 영광은 간대었고 지금은 외화 부족과 14%의 인플레이션에 신음하고 있죠. 광부들이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거리로 나온 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외침입니다. 정부가 리튬 산업 규정을 손질해 외자를 유치하고 스타링크 같은 위성 인터넷을 허용하며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당장의 식량 가격 폭등을 막기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도시 창립 200주년이라는 축제 분위기가 시위의 함성에 묻혀버린 현 상황은 남미 경제가 처한 불안정한 현실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간략한 글로벌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 플로리다대 연구진이 DNA를 가이드로 활용한 새로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해 치료의 안전성을 높였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어제 세종대왕 나신날을 맞아 경복궁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고 일본 미야기현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유전자 기술의 진보는 마치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프로메테우스의 불꽃 같습니다.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담긴 한글처럼 첨단 기술도 결국 인간을 향할 때 그 가치가 빛나겠죠. 자연재해와 기술 혁신이 공존하는 주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파고를 넘는 도구는 언제나 현재의 혁신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9세기의 외교전과 21세기의 양자 기술이 뒤섞인 오늘, 결국 중심을 잡는 것은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는 지혜일 것입니다. 네, 지혜로운 통찰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새롭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오늘이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